차크라의 본질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채로운 꽃들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연꽃은 실제로 차크라에 대한 수승한 명상 경험으로 묘사됩니다. 연꽃으로 묘사되는 차크라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높은 전압이 흐르는 전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선은 플러그를 꽂는 여러 콘센트와 함께 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기, 냉방기, 선풍기, TV, 라디오, 녹음기 같은 서로 다른 플러그를 통해서 연결하지요. 각각의 기기들은 동일한 전선에서 전기를 끌어옵니다. 하지만 전기라는 힘은 기기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온열기에서는 열기를 만들어내고 선풍기에서는 날개를 돌아가게 하지요. 쿤달리니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정신, 생리적 기관들이 쿤달리니에 연결되면서 하나이며 그리고 유일한 힘인 쿤달리니의 에너지가 다양한 기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눈을 가만히 감고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미간 부위를 탐색해 보세요. 그리고 목, 심장, 배꼽 부위를 탐색합니다. 이어서 생식기관의 뿌리에 자리한 스와디스타나와 뿌리에 해당하는 물라다라 부분도 느껴보세요. 아마 각각의 부위에서 각각의 충동이나 기분, 감각, 욕망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눈썹과 이마 중심에서는 심장 중심에서 나타나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느껴질 겁니다. 이들 의식의 중심에서는 각각 매우 다른 측면을 보고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쿤달리니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다른 양상과 측면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적, 생리적 중심이 지닌 기능을 직관적으로 알지요. 그래서 깊은 생각을 할 때는 이마를 문지르게 되고 느낌을 표현하면서는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중심으로서 각각의 차크라는 그 부위의 각각의 기관들을 조절하고 통제합니다. 이들 각 부위와 관련된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특별한 명상법, 집중법, 그리고 쿤달리니 일깨우기와 차크라 열기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요가 전통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높은 영적 진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요.
필립 메칸의 연주곡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그리고 신영옥의 꿈을 따라서 들으셨습니다. 차크라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차크라를 이제 수승한 명상의 경험으로 묘사하는데 그럼 이 차크라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제 그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전선은 플러그를 꽂는 그런 여러 콘센트와 함께 벽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죠. 근데 그것을 쭉 뽑아서 각각 온열기나 뭐 냉방기나 선풍기나 뭐 이런 데다 쭉 연결하면 각 기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쿤달리니도 하나의 에너지지만 다른 형태로 마치 냉장고, 온열기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신체적, 정신적, 생리적 이런 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에 맞게 움직일 수 있게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게 쿤달리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눈을 가만히 감고 미간을 보고 목, 심장, 배꼽을 잘 살펴보세요가 아니라 탐색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탐색한다는 건 아주 샅샅이 뒤지는 걸 얘기하죠. 이건 스와미 라마께서는 방 안에 독사가 들어왔을 때 그 독사를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샅샅이 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집중해서 내 미간, 목, 심장, 배꼽 부위를 탐색하다 보면 이 부위가 이제 차크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물나다라 가장 뿌리에 해당하는 데도 보이게 되고 그 느낌이 각각 다르다는 것 그것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아마 차크라를 이해하는 첫 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쿤달리니는 각각 다른 측면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나타나게 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일상에서 그냥 깊은 생각을 하면 이마를 문지르고 그리고 느낌을 표현할 때는 가슴에 손을 얹게 되는 것처럼 그 쿤달리니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쿤달리니의 움직임이구나. 이렇게 느끼진 못했고요. 아, 내가 그냥 움직이고 있구나. 움직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의 기본은 쿤달리니 에너지다. 이렇게 느껴도 또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런 신체적인 움직임의 쿤달리니와 영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에 올라간 그런 분들이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인이 된다거나 거기에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똑같은 걸 행할 때도 겉으로 보여지는 기능조차 다 다른데 이거는 아주 오래된 5천 년이 된 역사의 그 수행을 몸 안으로 행해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은 그런 분들의 움직임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날지 상상을 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리고 그게 또 맞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큰 범위가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범위가 있겠구나.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가 발달되고 음식이 풍부해지면서 좀 움직임은 확실히 작아졌죠. 이런 얘기는 뭐 너무 오래 들었어요. 근데 남녀노소 모두 피하기 어려운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뇨인데요. 이게 어린이 당뇨가 아니라 소아 당뇨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어린이 그 이전에 그때부터 이미 당뇨가 시작될 정도로 문화가 점점 발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노출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그 역사부터 우선은 좀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그 학생분들이 자료를 모은 것들 중에 좀 탁월하게 잘하셨다 하는 거를 모아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BC 1500년 고대 이집트 파피르스 문자에 다뇨증에 대해서 나와 있대요. 1500년이나 됐습니다. 와, 오래됐죠. 그리고 고대 경전인 아유르베다의 곤충과 날벌레들이 당뇨병 환자의 소변을 좋아한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아유르베다도 1500년 전에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1세기에는 아라테우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팔다리와 근육이 소변으로 녹아나는 병. 그때도 이미 이런 증상이 있었네요. 그리고 13세기에 와서는 소갈증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요. 1495년에는 향약
집서방에 소변이 달다라는 표현으로 당뇨가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 시작한 건 벌써 그러니까 1500년이 됐는데 아직 해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화적인 질병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내 몸에 맞지 못하면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그냥 증상은 간단하게 말하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겪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왜냐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배가 고파서 자주 음식을 찾게 되고 체중은 또 감소되고 매우 피곤해지고요. 피부가 가렵기도 하고 부스럼이 나기도 하고 화농증이 될 수도 있고 또 잘 낫지도 않고요. 시력이 좋아지지도 않고 신경 위축으로 안경신경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증상에 대해서 좀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게 원인은 췌장이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몸의 세포가 만들어진 인슐린을 적절하게 잘 반응해서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당뇨병은 탄수화물 대사의 이상이 기본 문제이기는 하지만 체내 모든 영양소가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이게 총체적인 대사상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장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진국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하니까 당뇨병인 분들은 선진국형으로 살고 계신 게 맞겠죠. 통상 이 당뇨병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연소성 당뇨, 두 번째는 비의존성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그리고 세 번째는 임산부도 또 이 당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또는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 번쯤은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2012년 미국에서는요. 당뇨병을 해소하기 위해서 든 비용이 2,450억 달러에 해당했다고 하니까 정말 노력은 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요. 뭐 프랑스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도 인제 계속 실험을 해서 "이게 좀 해결이 되겠습니다." 하고 계속 연구해서 결과를 냈었는데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1921년 8월에 아일레틴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맞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일레틴 대신 인슐린을 발견한 건 1923년 벤팅에 의해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했다고 해서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의 증상을 보면요. 우선은 이제 망막에 이상이 올 수가 있고요. 신장 기능이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투석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린 증상이 있고 신체 온 부분에 통증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혈관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눈이나 신장이나 근육이나 관절 그리고 심혈관계의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요가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자료들이 있지요. 그래서 12개 동작이 이어지는 태양치유를 통해서 좀 순환을 시키면 대사 이상증을 좀 해소하게 되니까 대사 이상증이 해소되면 눈도 좀 좋아지고 신장이나 근육 관절의 건강도 좋아질 뿐 아니라 심폐기능도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호흡을 한다거나 비틀기나 거꾸로 서기 또는 몸을 완전히 이완하는 송장치위, 모관 운동 이런 걸 좀 자주 한다면 전체적으로 순환을 잘 시켜서 체계적으로 노폐물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 당의 수치를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규칙적으로 하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눈 운동을 그 외에 하나 더 포함시키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명상음악과 함께 당뇨에 도움이 되는 요가 방법 함께 해 보실까요?